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친구 관계에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발표하는 게 두려우시다고요? 진로 고민에 잠 못 이루신다고요? 고민하지 말고 고깔콘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번 녹음부터 당금의 현자로 불리고 있는 가티가 오늘 DJ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다들 반응 좀 네, 해주세요. 반응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좀 더 톤업 해주세요. 네, 저는 2주 만에 오늘 녹음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지난 2주 동안 제 스토리를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술잔들과 함께한 2주였습니다. 요새 아주 기분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어떤 여러분들, 만남들? 친구들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과 만나면서 술 한잔과 함께 되게 기분 좋은 약속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은 저는요, 당금의 열정맨 DD고요. 한 주 동안 사실 이번 주는 좀 제가 맨날 행복 이러잖아요. 이번 주는 약간 고민도 많이 하고 조금은 좀 이렇게 고민도 많고 좀 다운된 상태로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네, 은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비지 걸 은희입니다. Busy girl. 네, 저는 여태까지는 공부나 약간 시험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저도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과한 해방감에 약속을 마구마구 잡았다가 아직까지도 약속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약간 체력이 딸리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티님처럼 약간 저는 원래 평소에 그렇게 많이 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틀 연속으로만 놀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벌써. 지쳤어요. 술 잘 드시던데?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알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매우 평이한 한 주를 보냈고요. 오. 네, 그리고 5월 달이 참 좋은 달이라는 걸 느끼면서 보냈어요. 왜요? 5월 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죠. 네,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인턴하고 있는 회사에 노조 창립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이야. 거기에다가 제 월차도 2번을 쓰기 이야.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5일을 쉬죠. 이야. 그 말인즉슨 4주 중에 한 주를 쉰다는 거라서 야, 와 정말 행복한 5월달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행복한 5월이겠네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고깔콘 사연의 주인공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시즌4 12화에서 낯가리는 성격이 고민이셨던 경기도 이프젠님이 연락 주셨는데요. 디디님이 읽어주시죠. 네, 사연으로 당첨되어서 정말 놀랐지만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인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인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저는 못 사는 인싸 인생인데. 근데 진짜 낯가리는 건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아요. 나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네? 네? 잘못 네? 들었습니다. 저 진짜 우리 시즌 3 첫 만남 때 기억 안 나세요? 시즌 2 때랑? 저 아니요, 그때 그때 한마디도 리드 못했죠. 하셨잖아요. 근데 알수는 알겠다. 시즌 2 때 나 처음 만나서 우리 그때 스터디룸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인싸가 아니라는 건 기만 아닌가요? 근데 이분 사연이 저희 당근 멤버들은 되게 다 외향적이고 내성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근데 그때 우리 패널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그 4명 중에 그때 3명이 아이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녹음 참여한 사람들 중에. 네. 생각보다 우리 당금에도 아이인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낯가리는 거 조금씩 극복했으니까 저도 사실 당금에서 약간 조금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아니요. 진짜로. 내성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나 맨날 속으로 끙끙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기 역시 시즌4 12화에서 지독한 짝사랑으로 사랑아리 중이셨던 보납산 불려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은희님이 읽어주세요. 허걱 제가 사연 당첨자라니 정말 감동이에요. 조언해주셨던 연락 꼭 하겠습니다. 사랑엔 직진이죠. 큼큼.
앞으로도 재밌는 일 생기면 바로 사연 제보 들어갑니다. 이야. 아 진짜 너무 설렌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 네. 사연 들으면서 뭔가 짝사랑했던 기억들도 떠오르고 이 사연자님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맞아. 좋은 그러면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인데 이거는? 찐이다. 네, 그러면 후기 보내주신 경기도 이프제님, 본합산 불려운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깔코는 여러분의 고민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팟빵,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익명 구글 폼 등 그 외에 여러분이 당금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당첨자분들께는 꽃갈콘 기프티콘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자분들의 고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Stay tuned. 고민은 탈탈 깔깔 웃으며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 우린 고깔. 콘이에요. 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알스님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사연은요. 당금의 자랑인 대나무 숲이죠. 익명 구글 폼을 통해 올라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을 특히 고깔콘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청취자 노란 고구마입니다. 줄여서 노구마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대학에 와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랑 코드도 잘 맞고 생각도 비슷해서 빠르게 친해졌죠. 근데 이 친구가 글쎄 만날 때는 괜찮은데 카톡을 할 때 좀 별로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본인 얘기만 한다는 건데요. 이 친구는 제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저희 카톡 내용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누구야,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 종일 과제했어. 유유유 힘들겠네. 아직도 과제 중이야? 아, 지금은 다 하고 유튜브 보는 중이야. 오, 무슨 유튜브 봐? 피식대학 정주행 중 크크.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런 류의 대화가 계속 되다 보니 약간 지쳐요. 나만 이 친구한테 진심인가? 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엔 정말 그래 뭐 솔직히 남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기긴 하는데 가끔 섭섭할 때가 있네요. 딱히 그 친구한테 대놓고 이야기할 생각은 못했어요. 나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근 멤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물음표 살인마라 친구가 제 일상을 물어볼 틈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 덕분에 항상 금요일 9시가 기다려져요. 네,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신 노란 고구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카톡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자주 느낀다고 하셨는데 패널분들은 친한 친구랑 카톡할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를 주로 받아준다던가 하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자주 하세요? 사실 저는 카톡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제 삶이 에너지가 없는 삶이라서 그렇게 사실 카톡을 열심히 막 걸고 엄청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원래는 좀 연락을 자주 한다고 나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엄청나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을 거는 스타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대화를 조금씩 이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이 오면은 사실 제 입장이어도 조금 서운한 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계속 이 친구만 답장하고 나만 계속 뭔가 대답하고 이러면 계속 나만 리드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나만 너무 진심인가? 이런 생각을 노구마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물음표의 개수랑 약간 관심이 비례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은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도 디디님처럼 연락을 막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기적으로 막 연락을 하는 사람은 딱히 막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카톡 약간 특징이 다들 읽씹하세요? 안 읽씹하세요? 저는 이모티콘으로 이제 암묵적 읽으시죠. 야 우리는 그만해라. 여기서 우리 카톡은 끝이다. 아. DM은 이거 좋아요 눌러주면 되잖아 답장에.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저는 근데 완전 확연한 읽씹파였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제가 읽씹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읽씹을 해서 애들이 저를 칼씹이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래서 은희는 카톡 보내면 칼씹이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저는 약간 그냥 뭐 할 말이 있으면은 하는데 딱히 없으면 굳이 의미 없는 이렇게 막 안부 연락 같은 걸 잘 주고받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카톡 내용을 봤을 때 이 위에 부연 설명이 없었다면 뭐가 잘못된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거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편이고 제가 막 먼저 관심이 있게 물어본다? 그러면 약간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빌드업?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탁할 게 있는데 얘가 지금 그 아.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너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맞아. 그런 친구들 있어. 저도 사실 은희님하고 비슷해요. 저도 카톡 확인 되게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드에 따라 무드하고 제가 주어진 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대신 저는 그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장님이 되게 안타깝긴 한데 상대방도 이렇게 단답하고 그러면은 저는 더 단답해요. 네. 오 세다. 얘 봐라. 약간 이거 봐라. 이응 오면 이응하는 거 아니야? 이응 오면 그냥 제가 먼저 끝내고 싶고 그냥. 네.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거 있다. 괜한 오기로 네네네. 나만 맞아요. 얘한테 네. 관심 있게 더 이상 뭔가를 해주고 싶지 맞아요. 않은 저 거야. 굳이 이상하다. 이성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저도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 있긴 한데 근데 보통 그냥 일이나 학교 공부 관련해서 같이 수업 듣는 거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약간 저만 막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얘 봐라 하고 이제 이것 봐라. 적당히 이제 대화를 끊죠. 맞아. 네. 맞아요. 에너지를 약간 그쪽이 50이면 나도 50으로 50에 비슷하게 한 55 정도 아니면 정말 카티님처럼 좀 더 낮춰서 45 정도 그 사이에서 맞춰주는 것도 약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와의 카톡을 보면서 약간 과거에 제가 누군가한테는 이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학습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금의 많은 멤버들이 그렇지만 약간 투머치 토커의 기질도 있고 약간인가? 약간인가? 약간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기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다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못 들어주는 때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배운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니까 가끔은 이제 좀 말했다 싶으면 닫고 최대한 들어주자라는 걸 이렇게 들어를 계속 머리에 이제 때려박고 학습한 스타일이라 친구도 언젠가 시간이 흐른다면 저처럼 학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친구한테 조언과 그러니까 친구야로 시작해서 이제 정말 조언을 해주시면 오히려 친구가 고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 알스님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약간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질문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노란고구마님도 얘기를 안 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거는 근데 이분들의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그 친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더 친하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노래 추천 때 이 경험을 곁들여서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은 약간 다른데 오히려 제가 직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언한 게 아니라 뭐라고?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 너 네 얘기 좀 그만해라. 우와 대박. 근데 제 약간 겪었던 뭐 모든 문제나 뭐 그냥 시시콜콜한 그냥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사연을 많이 들어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냥 저 1, 2학년 때 그리고 지금도 항상 제 사연을 많이 들어주고 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제 인생의 코치라고 생각하는 제 친구가 2학년 때였나? 그때 둘이서 아마 기숙사였나? 거기서 술을 마셨을 건데 근데 얘가 야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대요. 술 마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 있다고. 야 솔직히 우리 같은 학년이고 나도 고민이 많아. 근데 나는 너 고민만 들어주는 것 같아. 너 만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알스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이란 걸 좀 했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TMT라는 걸 아니까 아 이제 좀 의식을 해야겠다.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게 55대 45 내지 50대 50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얘하고 나하고는 내가 얘가 주는 조언에 너무 심취해서 계속 거의 뭐 99대 1로 그냥 대화를 내가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노란 고구마님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일단 노란 고구마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니면 그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되게 이 노구마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성격 자체가 원래 그렇게 카톡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얘기를 또 물어보면 얘기를 해줄 뿐이지 막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이 없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근데 늘 카톡 내용이 이런 친구가 사실 저한테도 비슷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상처받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친구 참 소통하기 어렵네. 잘 사는지 소식 확인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그 친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워낙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 지금 에너지 총량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는 뭐 네. 50인데 나는 70인 거니까 좀 20을 다른 데 갖다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깊고 좁은 인간관계냐, 넓고 얕은 인간관계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점점 이게 인간관계의 얕고 깊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느슨한 관계라는 말이 있죠. 좀 그렇게 넓고 느슨한 관계를 가지는 게 되게 정신 건강에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친구들한테 좀 더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느슨한 관계를 늘려나가고 내 에너지를 좀 다른 데에도 써보면 오히려 건강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슨한 관계로 내가 다른 관계랑 같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구가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카톡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만났을 때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여유를 가지면 그 사이에 뭔가 예상치 못한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랬어서 그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에너지를 좀 분산을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알스님한테 약간 이렇게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좀 몇 년 전에는 노란 고구마님이랑 같은 심정?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연락 텀을 되게 이제 좀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그 친구가 이 노란 고구마님한테 궁금한 게 생겨서 더 질문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밀당해야지. 밀당이네.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이 노구마님의 친구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디디도 말했지만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분은 뭔가 악의로 노구마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스타일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노구마님이 친구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표현하면 그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되게 놀라면서 정말 너가 그렇게 느꼈냐,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친구가 조금 알아주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학습을 하고 고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솔루션은 똑같은 게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딱 불러내서 술 한 잔 먹이면서 아, 정말 취중 진담을 한번 해보시면은 방금 은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놀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분은. 그리고 그러면은 친구분하고 지금 노란 고구마님 훨씬 더 나은 친구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란 고구마님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아, 저부터 그냥 먼저 할게요. 매도 네. 먼저 하는 게 네. 낫다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노래인데 무한도전 무도 가요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뭐예요? 스위코스로우의 정준하요. 알죠. 알죠? 아. 그 가사가 딱 이 알아요. 노란 고구마님이 친구분한테 딱 아. 얘기하는 그런 음. 가사인 것 같거든요. 같이 부르실 분 계세요, 저랑? 같이 부릅시다. 다 아니까. 네, 불러요.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정준하요, 안정준하요, 늘 정준은 날 알아줘. 여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노란 고구마님은 친구분에게 정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있는데 친구분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노란 고구마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고구마 친구분께서 이 노구마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솔루션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희님은 무슨 노래 가져오셨나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알아요? 알긴 하는데.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제가 아까 친구한테 솔직하게 물어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구마님이 친구한테 친구야, 너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거니? 그러면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다, 나는 사실 너를 좋아해라고 말을 할 거니까 좋다고 말해. 가져왔습니다. 좋네. 네. 자. 한번 불러주시죠. 아이고. 이거 저희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6 하던데? 그래 해주자. 네. 5, 6, 6, 7, 7, 8. 8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넌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 끝. 와. 근데 아주 은희는 감미로웠습니다. 항상 노래를 이렇게 네. 되게 정직하게 너무 잘 불러. 아, 그래요? 그래서 부러워요, 저는. 이게? 네, 그러면 알스님은요? 저는 우선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기대된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그것도 좋아요. 들으면 알겠다. 네. 그 중에 전해드리고 싶은 약간 그 부분을 불러볼게요.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 있어요. 네, 요 부분인데요. 당금에 가수가 숨어 저 있었네요. 오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음색이 그러니까.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곡깔콘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지금 거의 표정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노래 콘서트였어요. 듣는데. 음원 듣는 줄 네, 알았어요. 녹아 이거 내렸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쟤네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근데 거 이건 아니야? 솔직히 좀 이건 객관적이었습니다. 진짜 인정. 근데 이 말을 이 가사가 약간 매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노구마님께.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그냥 이렇게 잘 마음을 추스리라는 것처럼 들렸을까봐 제가 곡을 먼저 불러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노래가 사실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된다. 나의 마음은 그냥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고마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 친구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노고마님을 그렇게 계속 마음을 주면서 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도 노구마님이 약간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곡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곡 과정이 너무 사려 깊다. 너무 좋았던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인생만큼이나 좋았던 선곡입니다. 내 말이.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 제가 아까 제시한 솔루션이 술 마시면서 진담을 해라였잖아요. 설마? 그래서 김동률의 취중 진담을 아. 가져왔습니다. 아까 복선이었음. 자, 네. 네. 그러면 살짝 불러볼게요. 네.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백할게. 네, 본인의 음, 숨겨진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솔직하게 우정 얘기해라. 관계에 대한. 그쵸. 네. 우정 관계에 대한. 그러면 저희 이제 1등 노래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저는 네. 알스님. 뭔가 지금 벌써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의 1등이. 그러니까 이게 노래 음색 뭐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알스님의 선곡했을 때 이 노란 고구마님을 달래주면서도 또 누군가는 노란 고구마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라는 그 말이 이분께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알스님한테 투표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선곡 이유를 발표할 만큼 굉장히 탄탄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려 깊은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노구마님의 입장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괜히 우리 당금의 원조 명언 제조기잖아요. 알스가 괜히 명언 제조기가 아니다. 잊혀졌던 닉네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가티님은 누구? 저 뭐 말할 게 있나요? 만장일치로 1등 이야. 알스님이십니다. 알스는 네. 알스한테 투표?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등으로 뽑히신 알스님이 직접 노구마님께 노래를 선물해 주세요. 저 누구누구가 노란 고구마님께 뭐뭐를 선물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네, 저 당금의 명언 제조기 알스가 상처받으셨을 노고마님께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곡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야, 따뜻하다. 진짜.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디디님이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요. 닉네임 만찐두빵님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찐두빵입니다. 제 고민은 바로 발표 공포증이 있다는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1 가창시험 때인데요. 가창시험 곡은 오솔레미오였고 전 친구들과 맹연습을 했습니다. 대망의 가창시험 날 제 차례가 됐을 때 전 혼자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를 외쳤지만 현실은 깨벨라 못하겠어요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야, 너 진짜 웃겼어. 끼빌레 메티기스용. 라며 절 조롱했습니다. 이 기억 때문일까요?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남들 앞에 서면 벌벌 떨곤 한답니다. 만찐두빵 학생은 왜 그렇게 사시나무처럼 떠는가? 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가?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걸 들은 동기 남자애들은 야, 너 진짜 웃기다. 이제부터 사시나무라고 불러야지. 라며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시나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당금 여러분, 이런 제게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꿀팁, 또 긴장을 안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라고. 사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발표할 때마다 사시나무처럼 떠는 만찐두빵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들 우리 팟캐스트 동아리만큼 말하는 거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학교에서 발표할 때 다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발표하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별 활동하면은 항상 제가 발표하는 담당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발표 공포증은 저는 없고 오히려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대신에 덕분에 제가 어떻게 즐길 수 있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드리면 이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왔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예고였어요? 그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은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발표를 그냥 뭐 잘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고1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첫 발표였어요. 근데 제가 특징이 약간 발표도 발표인데
발표 자료, PPT 칭찬을 되게 많이 받는 아.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 고1 때는 애들이 막 야, 너 PPT 어떻게 만들었냐고 사실 처음 보는 이제 사이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심지어 그 쌤이 인상이 깊으셨는지 생기부에 PPT를 잘 만든다고까지 입력을 얼마나 해주셨고 잘 만들길래. 대학교 1학년 때 발표를 한 거에서는 교수님이 저한테 학생 혹시 PPT 자격증이 있냐고 여쭤보셨을 정도로 약간 이야. PPT에 진짜 진심인 배워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PPT를 잘 못해서 항상 어. 프레즈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오. 프레즈는 와. 기본만 해도 엄청 잘해 오, 맞아. 보이거든요. 슉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야 은희님 대단하시다. 배우고 음. 싶은데요? 배워야겠어. 시간당 5만 원. 와. 그때 구미 클래스는 시간당 시간당 5만 원?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알스님은요? 저는 되게 발표를 디디님처럼 좋아해서 잘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썼었어요. 근데 저도 떨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과 수업에서는 그냥 낭창낭창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 좋아 하면서 했는데 그 되게 중요한 이제 학회에서 산학협력 발표를 맡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제가 낯설어서 더 떨고 그치. 뭐야 이거 이상해 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안 떠는 건 아니구나. 이게 결국 앞에 누가 있고 뭐가 걸려 있느냐에 따라 결국 겁나면 떠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발표는 좋아하지만 그 전에는 원래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고쳤는데 가티님은 어떠세요? 저는 발표할 때 저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다들 나름 경험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그치. 했어요. 왜냐면 우리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혹시 웅변 대회라고 아세요? 공연학원 다니셨어요? 네, 웅변을 학원까지 다닌 건 이야. 아니고 다니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약간 방과후 활동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전국 대회도 나가고 이야. 그래서 전국 네, 대회. 전국 대회 초등부 전국 대회 와 이제 클래스가 금상 타고 했었거든요. 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알스님처럼 저는 저희과 전공이 발표가 되게 분위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상 Q&A 시간이 있는데 보통 그냥 Q&A 그냥 슬라이드 하나 Q&A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고 그쵸.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과가 이게 학교열이 방금을 넘쳐.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과를 다니시는지 알 텐데 저희 과는 Q&A가 진짜 Q&A예요. 네. 그 청문회처럼 이야, 질문이 이야. 들어와요. 뭐 무섭다. 슬라이드 몇 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어.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표조는 왜 달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 요게 네. 제가 떨었던 학회 발표랑 똑같습니다. 네. 그치 이런 네. Q&A 있으면 떨리긴 네, 하지. 저희는 저희 그냥 학과 수업인데 전공 분위기가 대부분 이래요. 팀플이 있는. 그래서 다른 과 분들이 저희 과 수업 들으면은 땡땡과 수업은 듣기가 무섭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각자 가지고 있는 발표 팁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근데 결국은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긴 한데 결국은 연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대본을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대본을 읽지 말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대본을 써놓고 그 대본을 달달달 외웠거든요. PPT 맞춰가지고 연습하면서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숙련했어요. 숙련을 했는데 지금은 뭐 싸강돼가지고 읽을 수가 있으니까 안 외우는데 오프라인 발표 때는 저는 대본을 제가 싹 쓴 다음에 하루 전에서 한 이틀 전부터 그냥 계속 그걸 달달달 외우고 타이밍 맞춰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티님과 완전 정반대의 솔루션. 저는 대본을 아예 안 써요. 저는 원고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왜냐면 안 쓰는 이유가 발표할 때 대본을 쓰면은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 그게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맞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본을 쓴 상태에서 그거를 뭐 읽거나 외우거나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문어체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딱해 보이거나 집중력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때가 있어서 저는 구어체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 진행할 때도 항상 대본 있어도 저 구어체로 다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대신에 그 구어체로 대본을 안 쓰고 연습을 하려면 정말 연습을 많이는 해야겠죠. 왜냐면 PPT를 일단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내가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모든 애니메이션까지 다 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하는데
원고를 안 쓰는 거 일단 솔루션. 그 이유는 일단 구어체도 있지만 두 번째는 대본을 쓰면 그걸 외우다가 실수할 거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긴장을 하실까봐.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원고를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디가 아까 그 뭐 구어체, 문어체를 말을 했는데 약간 저도 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뭔가 톤의 변화가 있는 말하기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걸 터득하지 못했지만 약간 말이 엄청 모노톤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갑자기 공격이.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질문에 처음 말해보는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혹시 외워서 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는 안 했고 속으로 이렇게 아니 나는 분명히 처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하니까 얘가 그냥 외운 대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안 좋으니까 아까 디디가 말한 것처럼 좀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구어체처럼 말을 하고 톤의 변화도 업다운이 좀 있고 하면은 더 생동감이 있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거. 저는 맞아. 평소에 맞아요. 말이 느린 편인데 긴장을 하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평소에는 말이 느리다가 발표 때 긴장을 해서 빨라지면 좀 듣기 적당한 속도로 변하는 편이어서 좀 의식하면서 말을 좀 천천히 하면은 듣는 사람이 더 편하지 않을까 맞아.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고. 알스님의 팁은 있을까요? 저는 좀 언제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책에서 어떤 약간 뇌수술 같은 걸 하는 그런 의사가 수술 도중에 뭔가 약간 잘못돼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게 자기를 냅둔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대신 정해서 60초 동안은 마음껏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본 뒤로 제가 계속 쓰는 방법인데 너무 그렇게 겁이 날 때는 사실 다른 상식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하고 그냥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럴 때는 60초만 겁나 떨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60초를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보내고 나면 이제 60초 끝 하면은 약간 저는 진정이 오히려 되더라고요. 좀 너무 개별적인 저의 특이 케이스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떨지 말아야지 하는 게 더 떨어. 네, 그게 좀 힘들 수 맞아요. 있어서 그냥 뭐 떨어도 안 죽는다. 맞아. 그냥 떨리면 염소 목소리로 말해도 돼요. 그래도 다 전달되고 우리가 뭐 외국어를 할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2 외국어잖아요. 그쵸. 뭐 외국어를 할 때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떠느냐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부담감 자체를 내려놓으시는 게 결국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맞아.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인드셋이. 저도 지금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발표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이야. 자신감이고 제가 지금 생각난 팁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은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제가 되게 아는 발표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걔는 뭐 아나운서 준비하는 애도 아닌데 그 발표할 때만 딱 그냥 기상캐스터가 되거든요. 네, 진짜 우리 그냥 대사 같은 것도 그냥 평상시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트라우마로 인해 약간 톤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런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이게 좀 재능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톤업이나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 한번 해보실 만한 것 중에 생각한 거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발표할 때 한 놈만 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한 놈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가장 어렵잖아요. 발표할 때 딱 그냥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만 쳐다보세요. 그 사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은 발표자가 자기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그런가? 네. 그냥 강의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웅변 학원이 아니라 웅변 배울 때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뭐 중앙에 있는 사람의 뭐 넥타이를 바라본다던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재밌게 말하려고 한 놈만 조지라 그랬는데 그 시선을 그냥 한 군데 딱 고정시키시고
그냥 오히려 분산되고 그러면은 더 떨려 보이니까 음.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게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 안 하는 팁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테드에서 봤는데 다들 뭔가 보셨을 것 같은데 몸을 쫙 피라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발표 전에 화장실 가서 막 만세도 해보고 막 기지개도 펴보고 최대한 뭐 되게- 자리에 앉아서 어깨를 쫙 펴고 이런 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뭐 심리적인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뭔가 저는 느꼈을 때 내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을 거야 라는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진짜 있든지 없든지 효과가 어쨌든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좋아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못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학부생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아. 네, 아무리 잘해봤자. 네, 그러면 이제 만찐두빵님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이번에도 그냥 제가요? 다들 이렇게 눈을 왜 시선을 피해? 그러면 DJ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솔선수범. 좋다. 저는 발표하는 순간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이때 지금까지 자기가 발표 때 떨었던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청산된 과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가호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왜요? 저 이거 할까 하다가 아, 정말요? 다행이다. 와. 근데 이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보다 오히려 저는 첫 도입부가 우리 사연자님께 그래, 들려드리고 그거 들어요, 싶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네. 노래라고요? 이게 가호라는 가수인지 팀인지 이태원 클래스. 네, 이태원 클래스의 어. OST입니다. 네. 저도 그 드라마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들어봤다. 이게 그냥 때려 부시겠다는 자신감으로 그치. 네, 우리 박세로이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누가 추천해 보실까요? 네, 네. 알스 손 들었어요. 귀여워. 아니 왜 손에 들었냐면 어. 저도 그 같은 가수 가호의 노래를 오.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 이분이 이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전문. 노래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할 때 약간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다. 내가 겁나 멋지게 발표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도 펴지고 뭔가 모르겠다 하고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봤던 드라마에 되게 멋진 발표 장면 중에 그 수지 씨가 나온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발표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있었던 OST라 저는 그 OST를 들으면 그 장면이 쫙 떠오르면서 뭔가 마음이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호의 러닝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들어도 약간 까먹게. 네, 불러보겠습니다. Breathe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좀 더 힘을 내라고. 네. 근데 진짜 노래 잘하시네요. 맞아요. 저 오늘 노래 처음 진짜 들어보는데 부럽다. 진짜 목소리가 축복받은 목소리다. 줄을까? 아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저는 진짜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시작도 브리스인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었다 내셨다 하면서 네, 들으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희님. 마지막. 저 아니야, 저제 노래 듣기 자체 싫어요? 삭제를. 자연스럽게 스킵. 약간 다시 갈게. 그럼 은희님 노래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자연스럽게. 네, 저는 TF 보이즈라는 중국 팀. 알아요? 나 알아요. 어떻게 그 알아? 왕중계 씨 있는. 네, 맞아요. 중국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청춘 수련 수책이고요. 일단 가사를 모르실 테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어 가사가 나를 따라 왼손과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여 다시 오른손과 왼손을 천천히 움직여봐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테드에서 배운 대로 자 기지개를 펴고 만세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번 일단 불러볼게요. 건져워줘 쇼요쇼 이거만 동도
요조조조 만동조 정보 끝. 어? 여기까지가 딱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가사라서. 아, 음. 근데 TF 보이즈 노래가 되게 밝고 신나가지고 네, 맞아요. 아마 찾아 들으시면 만찐 두빵님도 음. 되게 잘 이렇게 기분 좋게 네. 노래 들으실 수 있을 밝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노래를 세 곡 중에 고민을 했어요. 우와.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곡이 뭐냐면 하나는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였고 두 번째는 원디렉션의 One Way or Another라는 곡이 있고 또 하나가 She's Not Afraid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사를 봤을 때 이분께 가장 자신감?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긴장하는 게 있었는데 발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뭐 되기야 더 되겠어? 그니까 지금 내가 준비해온 게 이만큼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다 보여주면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그냥 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떠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가사인데 일단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르겠습니다. She's not afraid of all the attention. She's not afraid of running wild. How come she's so afraid of falling in love? 라는 그 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그녀는 어떤 관심에도 뭐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와일드하게 달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 근데 어째서 사랑에 빠지는 건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디에 사랑에 빠지냐? 발표해. 그러니까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데 어째서 내가 발표는 왜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셋을 하면 그치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1등 곡을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저는 네, 은희님 먼저? 가찌님.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은희님이요. 오. 왜냐면 은희님의 그 솔루션 자체가 너무 그 실용적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맞아. 그거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왼손과 오른손을 막 이러면서. 디디님은요? 가티부터 해봐요. 가티님부터. 저요? 네. 셀프 픽해도 됩니까? 내가 최고다. 자기애가 아니요. 만찐두빵님 이런 거 농담이고요. 배우셔야 농담이고 저는 같은 가수를 가수를 가지고 오신 네, 알스. 저는 알스님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실제 발표 상황과 관련된 OST였다고 하니까 되게 저는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1대1대1이에요. 디디의 결정에 에픽. 달렸네. 나는 그래도 지금 우린 약간 자신감 넣어주자 했는데 그 안에서 되게 이성적으로 실용적인 솔루션을 주신 은희님 노래를 은희님이 제가 네. 2회 네. 출연 만에 드디어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러면 1등으로 뽑히신 은희님께서 직접 만찐뚜빵님께 노래 선물해 주세요. 네, 저 은희가 만찐두빵님께 이제 TF 청춘 수료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자신감까지 뿜뿜 불어넣어 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이분은 사연의 제목이 있네요. 정신 차리라고 시익의 독설 한마디씩 날려주세요. 시계. 네,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엔 우리 모노톤 은희님이 읽어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추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막상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 무언가를 준비해 놓은 게 없는 느낌이에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야, 우리 벌써 3학년인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 그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정말. 야, 그래도 넌 취업이라도 잘 되는 과잖아. 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술이나 먹자. 야야, 그러지 말고 내가 기가 막힌 창업 아이템 생각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뭐냐면 야, 너 그거 성공하면 나 청소부로 써라.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코인을 하자. 요즘 어떤 종목이 인기가 있냐면 주문하신 오뎅탕 나왔습니다. 와 존잘이다. 내기에서 번호 물어볼 사람. 늘 이런 걱정 가득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더 우울해집니다. 성적에 맞춰 흐름에 맞춰 대학을 왔고 또 흐름에 따라 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요. 그런데 벌써 3학년이라니 이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이런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독설 한마디씩 날려주세요. 제발요. 네,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고요. 사실 제가 보낸 사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진로 걱정, 취업 걱정이 많으신 우리 추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다들 지금 학년이 어떻게 되시죠? 3학년이죠. 3학년이시고 저도 3학년이긴 한데 저는 휴학을 해서 3학년인 사실상 4학년이 됐어야 할 그런 그리고 실제로 중생입니다.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인생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제 친구가 보낸 사연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부터 당금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밤마다 중랑천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밤마다 걷는다고 했는데 같이 걷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걸으면 밤이고 하니까 처음에 막 떠들다가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제 종강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되면 휴학을 안 한다는 전자의 3학년 2학기가 되는 거니까 진로 얘기가 요즘 조금씩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 진짜 이 대화가 약간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되지 않았어요, 대본이? 네, 맞아요. 온이가 대본을 썼는데 참 지금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되게 좀 맞아요. 행복하다가 좀 이번에 좀 네.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가 네. 이것 때문에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하는 고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음. 고민이고 저도 사실 겨울에서 3월 정도까지 되게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는 대학생들이 같은 친구들이나 우리 당근 멤버들 봐도 너무 다들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학년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압박감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확실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압박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남들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주룩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되게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인류 기업에서 지금 인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미 졸업한 저랑 친한 여자 동기들은 되게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로스쿨에서 지금 입학을 성공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를 조금 비교를 했었는데 겨울방학 때까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내 그릇을 작게 가지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성적에 맞춰 흐름에 맞춰 대학을 왔고 또 흐름에 따라 학교 수업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흐름에 맞추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누구나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 고민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친구랑 같은 입장이기도 하고 또 독서를 날려달라고 했으니까 그 독서를 이제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내 자신 들어라 약간 하는 식으로 독서를 날려주고 싶은데 맞아요. 가티님의 말씀이 사실 어제도 되게 큰 위로가 되기는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압박감 가지지 네, 맞아요. 말라고 고민하는 게 네. 당연하다 이 나이에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평범하게 사는 삶 자체가 요즘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스펙을 이만큼 쌓아놔야 남들만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거를 준비 안 했을 때 나 스스로 압박감 느끼고 도태되는 건 아닌가 싶으면서도 근데 뭔가 무기력하게 뭔가 도전은 하지 않아? 이런 제 모습이 되게 한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약간 맥스를 찍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밥을 먹는데도 내가 20대 때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나 잠자는 것도 싫어가지고 뭐 6시간 동안 학다리로 공부를 해보기를 했어. 그때는 뭐 아니면 다이어트를 뭐 한 달에 뭐 거의 10kg를 빼보기도 했어. 근데 대학 와서 그렇게 뭔가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열정적으로 살아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진짜 독하게 좀 살아보자. 우리 이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좀 스스로 되게 다그치고 요즘은 밥 먹으면서 원래는 저한테 또 스스로 약간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좀 스스로 좀 다그치는 요즘 좀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은희님은 이분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내 진로를 결정했냐 안 했냐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결정도 됐고 그에 따른 준비도 된 상태일 텐데 이분은 일단 결정이 안 돼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데 저는 약간 반대로 결정은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잡은 거를 변치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입사할 때 필요한 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나태하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분이랑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알스님은요? 저는 이분이 되게 뭘 좋아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신 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이 사연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하다못해 뭐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맞아.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건 있는데 너무 사회가 이제 많은 걸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좀 지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전 제가 그렇게 포기를 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아서 이 얘기를 좀 약간 오지랖 넓게 하고 싶은 건데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그 흐름에 맞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흐름은 좋은 흐름도 있고 같이 몸을 맡겼을 때 좋은 흐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몸을 실어도 되는 흐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맞아. 게 제가 뭐 인터넷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인데 되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약간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수능을 망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능에서 결정된 그 등급에 따라서 뭐 1등급을 받은 사람, 9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등급인 줄 알고 그 뒤에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 그렇게 인생을 망치거나 혹은 1등급으로 자기가 만들거나 라고 그런 글을 봤는데 포기해야 한다. 내가 이걸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실 도전하지 않은 게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대단한 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마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단순히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그 좋아하는 것을 이제 쫓으면서 그 결정을 제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 흐름에 맡기지 않은 것이든 혹은 맡긴 것이든 그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진짜 좋아하는 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애써 무시하고 참고 포기하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 방법이 1년은 너무 그렇고 딱 한 학기만 휴학을 하는 게 왜냐면 1년은 나태해질 가능성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아니까 객관화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학기 정도는 잠깐 쉬어서 왜냐면 이렇게 계속 나 괜찮은 걸 하다가 졸업하면 정말 그때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니까 잠깐 쉬어서 내가 정말로 내 온 열정을 다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계획을 좀 철저하고 구체적이게 세워두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제가 저한테도 스스로한테도 하는 스스로한테 말이었어요. 지금 친구와 저한테. 저는 알스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어떻게 보면 알스님과 같은 내용인데 본인이 분명히 좋아하고 본인이 목표를 했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제 술 마시면서 그냥 코인 대박 나서 그냥 돈 많은 백수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솔직히 맞아. 공부를 그렇죠. 좋아서 하겠어요 누가. 네. 건물주 아들이면 좋겠다. 뭐 건물주 음. 딸이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디디님께서 평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평범에 대해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 그 평범함도 지금 참 어렵다. 평범한 삶을 갖추기에도 그쵸.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기반을 갖추기에도 참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인데 그 평범함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뭐 남들 이거 다 하니까 빨리 토익 점수 따야지 뭐 컴활 따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안 했고 물론 저도 고민이 많았고 언젠가는 당금에서 제 고민을 얘기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평범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냥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도전을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근데 아무거나 해보면 본인이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네? 잘 안 맞는 것 같네? 이게 조금씩 되거든요.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 남들 다 하니까 토익 해야지 남들 다 하니까 중국어 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이 결코 그렇게 막 빨리빨리 따라가야지라고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정말요? 네. 정말 요즘 너무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오버되긴 하지만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지금은 뭐 연락하는 분은 아닌데 되게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 가티님은 1년 1년이 되게 다른 사람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1년이 다른 사람이면 된다라는 생각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조금 나으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분은 지금 직장인이신데 본인이 20대, 30대, 40대, 50대 때 하고 싶은 게 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목표가 다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는 한 가지 직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 인생에서는 한 가지 직장으로 100세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제 멘토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그냥 너무 압박감 갖지 마시고 20대, 30대, 40대, 50대 좀 총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남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네. 그 마지막 말씀 저 지금 되게 네. 잘 들었고 이게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되게 잘 듣고 많이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추진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면 술 한잔 사드리고 싶네요. 사주세요. 사드리세요. 그러면 추진님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는 뭔가 제가 가져온 노래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유님의 오. 분홍신이라는 오. 노래를 길을 네. 잃었다. 길을 잃었다. 맞아요. 이거 한국인이라면 처음에 그 어디선가 길을 잃으면 늘 부르는 노래죠. 맞아요.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길을 잃었다. 따단따 따단따 어딜 가야 할까. 12개로 갈린 조각난 골목길 어딜 가면 너를 다시 만날까. 운명으로 친다면 따단따 내 운명을 고르자면 따단딴 따단따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 이게 아이유님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때 김이나님이 작사를 해주신 가사인데 보면서 약간 자신감을 얻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길을 눈을 감고 걸어도 사실 곤란한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냥 그 걸어간 길을 맞는 길로 만들면 된다고 멋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원하셔서 좀 세게 말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독설 치고 너무 따뜻한데요?
그러면 우리 은희님 노래 한번 네. 들어볼까요? 따뜻함을 살짝 이어가서 독설은 다른 분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아까 디디가 휴학을 추천했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휴학을 추천하는. 그래서 뭔가 고민을 안 한 채로 그냥 약간 어영부영 1년 반을 다니고 휘뚜루마뚜루 졸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한 진로 탐색 및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성을 둔 채로 학교를 마저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쉬어가라는 의미의 이적의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를 아. 준비했는데 네. 저는 이거 사실 몰랐던 노래인데 제가 그냥 뭔가 이적이라는 가수분이 이런 느낌의 노래를 부를 것 뭔지 같아서 알 것 같아. 이적을 검색하고 찾은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끝입니다. 와. 아. 네. 네, 어쨌든 가사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이 너무 많고 불안한 마음에 피곤하시다면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면서 쉬어가면 앞으로의 더 방향성이 있고 탄탄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 디디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 노래를 갖고 왔는데 저 사실 노래를 2개 가져왔어요. 근데 2개를 사실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를 그냥 뭐 추천곡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가사만 읽더라도 일단 처음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그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유재석 이적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근데 이 노래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좀 길어가지고 근데 이걸 다 부르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릴까봐 그냥 제가 이거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진짜 지금은- 좋은 네. 가사. 지금은 되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되게 거짓말처럼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사실 많았고 뭐 지금도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유재석님의 이게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최고의 MC가 되셨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과 같은 존재가 되셨는데 이분도 무명 시절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물론 이분은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뚜렷하셨죠. 근데 이분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되게 길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님께서도 지금 앞에 뭔가 캄캄하고 뭔가 남들 다 앞서가고 하는 게 그냥 당연히 겪는 시련도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터널. 네, 지금 고속도로에서 터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추진님께서도 우리 유재석님께서 결국 빛을 보신 것처럼 결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조언들을 잘 따라가시고 쉬면서 본인이 뭘 좋아하고 그런 걸 탐구하시다 보면 정말 빛을 보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도 독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독설 버전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되게 좋은 노래예요. 그 미생 OST의 이승열 가수의 나라라는 노래인데 네, 이거는 좀 불러드릴게요.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설이라는 게 저희가 쉬라고 하는 게 멈춰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 네, 멈춰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 평범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평범함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게 결코 나 그냥 그럼 이거 욕할 뻔했네. 마이웨이로 살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이웨이로 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지 멈춰 있으라는 뜻은 아니기에 멈춰 있지 마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이승열 씨의 나라를 선곡했습니다. 네, 이제 친구분이신 피날레. 디디님. 저 진짜 독설 가지고 왔는데 점점 근데 세지는. 제가 마음이 되게 조급한가 봐요. 세 분이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 저는 불안하고 조급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제 선곡 이거 과정에도 주진님 디디예요?
아니 그건 같이 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둘이 상황이 지금 너무 똑같아서 우리 둘이 어떻게 이러다가 이거 사연으로 보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되게 다그치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뭔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를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무기력하거나 어떡하지라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부터라도 진짜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내가 죽기 직전에 내 20대를 돌아봤을 때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전 지금 이 상태라면 후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회하지 말자. 진짜 맘 독하게 먹자 하는 바람에서 원래는 샤이니 돈콜미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 가사가 좋은데. 미쳤어 넌. 느껴봐 넌 최악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블락비 잭팟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도입부 네. 불러볼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 그렇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푼어치. 우린 운명의 주사를 던졌고 한치 오차도 용납 못하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후회 남지 않게. 그래서 전 진짜 후회 안 남게 살아보려고요. 우리 추지님도 후회 안 남게 살아보고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냥 진짜 되게 어린 애기 비웃듯이 맞아 저때 저랬었지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독설이 가득한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진짜? 조급해하면 제 경험상 결과가 항상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추천곡을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마지막에 하셨으니까 이제 먼저 선정해 주시죠, 디디님. 1등곡. 저는 말하는 대로 할게요. 말하는 네. 대로. 네. 알스님이랑 은희님은 뭐 추천하고 싶은 저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더 듣고 싶은 말은 가티님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뭐 1년 1년이 달라지면 더 나아지면 된다. 이 말도 너무 감명이 깊었고 한데 그런데 여기 사연자님이 시계 독서를 날려달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분의 뭔가 의도나 그런 거에 더 맞는 거는 잭팟이 아닐까. 그래서 찐친의 이 독서를 저는 추천곡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디디님의 그 잭팟이 그 원하셨던 요청에 좀 맞아서 듣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실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잭팟을 제 1위로 선정하겠습니다. 디디님은요? 저도 셀프? 아니 가티님의 노래랑 제 노래를 같이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독설만 들어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오히려 더 도태되거나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근 하나를 딱 가티님의 이런 위로 넘치는 말씀 딱 한마디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듣다가 내가 또 나태해지는 것 같으면 이 잭팟의 가사를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위로와 격려를 모두 함께 전하는 아름다운 당금. 저는 1등은 저는 근데 이분한테 독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따뜻한 사람. 좀 이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애로 제가 그냥 제 노래를 선물할게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너무 좀 안타깝네요. 그냥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경험상 다들 너무 지금 되게 열정사회, 피로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저는 되게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현타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달려갈까? 그러니까 목적의식 없이 그러니까 이거 디즈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건 저는 별로예요. 오히려 이분이 만약에 목적이 지금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 다그치는 건 솔직히 저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성찰의 시간을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가티님이 한 3표 받으셨나요? 2표? 아니요. 제 거예요? 네. 2표 받으셨는데 저는 그럼 같이 공동 선물을 하자. 네, 공동 선물이에요? 네, 그러면 그럼 저 디디랑 네.
저 디디랑 응? 저 가티가 어? 추진님께 노래 유재석 말하는 대로와 그리고 블락비의 잭팟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추천해드립니다. 추진님 이 노래들 추진님 이 노래들 들으시고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 여러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으란 뜻은 아닙니다. 네, 오늘 곡갈콘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살다 보면 많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인간관계, 성격, 진로 고민까지.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곡갈콘과 함께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에 오니 DJ의 가티, 패널의 디디 은희 알스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